안녕하십니까. 네, 7월 8일이네요. 네, 토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세계 증시가 요즘 안 좋죠? 네, 계속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얼마나 밀릴까? 또,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 주고, 상당히 이벤트가 많은데, 다음 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옵션 만기 주간에는 변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다는 거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LW 매매에서는 한 기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밤새 좀 밀렸어요. 근데 이제 전날 많이 밀렸죠. 전날 많이 밀렸고, 지난 밤새는, 반등했다가,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고 끝났어요. 이거 분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쁘죠. 예. 시작은 보합권에 시작을 했다가, 뭐, 얘네 시간으로 한 오후장 들어서면서 12시 지나면서부터는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이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했다가 그 다음에 오후 1시 이후에 1시 반 이후에 주르륵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아, 특히 이제 그 미국 증시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주르륵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전날과 이제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전날은 아예 갭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갭 하락을 하게 된 게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먼저 발표가 된 ADP 고용지표가 있었단 말이죠. 민간 고용 지표입니다. 이 민간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좋게 나와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뭐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막 하는 바람에 덜컹 시장이 이제 긴축이 강화되겠네 하고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뚝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 미국 이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세를 쫙 보였죠. 급등세를 보였는데, 요게 지난 밤새는 또 거꾸로, 예, 고용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양호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뚝 떨어지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20만 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고용은 ADP라는 이제 그 취업 협회에서 협회 그 업체들의 고용 사항을 취합을 한 거고요. 민간 부문만.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좀 이제 좀 큰 기업들, 그죠? ADP는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민간 조그만 업체들도 포함한 것이고, 요 정부 측 발표는 정부 그 고용과 관 고용이죠. 그리고 좀 큰 기업들 취합을 한 건데 이게 예상보다 아주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반짝 튀었습니다. 튀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래 고용이 일자리 수는 좀 예상을 하회했지만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 같은 거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실업률도 3.7에서 3.6%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고용 상태가 이어지면서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뭐 일자 수가 좀 줄었다고 해서 고용이 둔화됐거나 식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장 막판에 이렇게 쑥 쏟아지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이전에 발표됐던 물가는 계속 좀 떨어지는 둔화세를 보였고요. 고용은 양호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조금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전일 뭐 0.2%, 0.1% 정도 나스닥은 이렇게 빠진 것은 크게 뭐 빠졌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숨고르기 정도였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뭐 공식 통계에서는 조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연준이 예상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잡히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경기 연착륙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뭐 오랜 기간 이 업에 종사하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막을 수 없는 큰 대세의 경기 변화, 충격이 없는 한은요, 미국 시장은 계속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계속 상승하죠. 참 무서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이렇게 보시면 월봉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부터 이게 이제 IT 버블은 어쩔 수 없는 이건 큰 거였고요. 쭉 올라갑니다. 예. 여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네요. 금융위기 때 한번 떨어졌고. 그럼 더 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래요. 예. 뭐 이게 우리 IMF 이저 1999년, 97년, 98년 요때 얘네는 껐떡도 안 했고요. 예. 그리고 IT 버블 때 좀 빠졌고 금융위기 때 빠졌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갑니다. 뭐그 여기는 이제 유럽 재정 위기. 이거 뭐 거의 뭐 움직임 없죠. 그다음 이제 요번에 조금 빠진 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짝 빠졌다가 그냥 솟구치지 않습니까? 예, 무서워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얕보지 말자. 예, 한없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축통화. 찍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있어요. 아주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만 충격을 좀 받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여러분이 순리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리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경기가 과열된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 과열을 막겠다는 거예요. 경기 과열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계속 더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기가 꼬꾸라지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 또 지난번 뭐 금융위기나 이럴 때도 보면 이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둔화되거나 뭐 침체되면 이걸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돈을 푸는 방법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 위기 때마다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폭락을 하죠. 그러면서 금리도 폭락을 합니다. 계속 막 매달 그냥 막 금리를 인하를 시키죠. 어떨 때는 막 1%도 인하시키고 그랬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는. 그죠? 한 번에. 이런 상황. 그래. 금리를 올릴 때는 주식시장이 강하겠구나. 경기가 살아있으니. 근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가 나쁘다는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지금 미국은 아직 연준이 금리를 2번 더 올리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에 금리를 올린대요. 올린다는데 주가가 벌써 미리 빠지겠습니까? 올린다는데. 경기가 좋다는데. 그쵸?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을 기대할 정도로 시장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요. 예. 다른 나라들은 어쩔까 몰라도. 자, 그럼 유럽 증시는요. 쭉 빠졌다가 지난 밤새 반등을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빠졌다고 볼 수 있나? 이 정도에서 다시 되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되돌리면 되는 수준이다. 아직 뭐 시장이 박살났니 어쩌니 할 계제가 못 된다. 예. 보십시오. 이비길선을 삭제해야 돼. 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 예. 나 이놈 참 기간이 너무 길었나 보다. 이평선이 잡으니까. 예. 테슬라 주가 보십시오. 얘네들이 이제 그 장기간으로 보면은 이 보정이 안 돼서 그래요. 권리락이 이게 이제 액분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보정이 돼서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안 끌어올려서 여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테슬라 주가 보십시오. 승승장구하잖아요. 애플 주가 보십시오. 어제 이제 조금 빠지면서 300달러가 살짝 무너졌다 그래요. 다시. 근데 어쨌든 아유 주가 보세요. 승승장구잖아요. 그죠? 아직은 까딱없다. 까딱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옵션 만기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가 생겼어요. 달러화 가치가 급락을 했어요. 보세요. 운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운봉으로 보면 달러가 분봉이 없네. 네. 하여튼 달러가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경기가 좋은데 또 금리를 올린다는데 달러가 떨어졌을까? 또 이 부분도 하나 있어요. 일단 거의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막다른 골목에 왔다. 정점에 다다라오고 있다. 7월 인상 이후에는 7월달 인상 그 전망은 90%가 넘습니다. 7월 인상 이후에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된다. 정책 변화를 뭐라 그래요? 피봇이라고 그러죠. 피봇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면 달러 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본 거는 그래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라는 논과 금리를 이제 정점에 다다랐어, 피봇에 다다랐어라고 하는 세력의 주고받기가 어제 있었다. 오히려 정점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네요. 달러 모양을 봤을 때. 그래서 지난 밤새 엔화 가치가 급등을 했고요. 엔달러 환율 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엔화 가치 급등이죠. 엔달러 환율이 급락이니까. 145엔까지 갔었던 게 1달러에 지난 밤새 142엔으로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진 거죠. 1.5%까지 떨어졌어요. 예. 일본 여행 갈 사람들 빨리 갔어야 되네. 그죠? 엔화뿐만 아니라 유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는 거꾸로입니다. 예, 이렇게 강세. 그래서 이제 우리 원화도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반등세 살짝 보이다가 지난 밤새 원달러 환율은 살짝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NDF 여기 환율은 한 6원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1,300원 전후에서 미기고 있습니다. 1,300원 전후에서.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증시는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피봇을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의 막바지에 와 있고,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은 꺾이지는 아직 않는다. 뭐 아무리 선행을 하고 어쩌고 한다 해도 그렇게 볼 때 미국 증시의 정점은 거의 와가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가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7월 금리 인상도 저 FOMC도 7월 말이거든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시장이 벌써 뭐 꺾이고 어쩌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며칠 또 빠졌잖아요. 다음 주에 또 반등할 수도 있겠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이 있냐? 그 미국의 그 중요 이슈라면 이제 다음 주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접어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미국도 은행주들이 먼저 합니다.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12일 날은 볼게요.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어, 좀 글자 좀 확대해서 할게요. 음, 12일 수요일에요.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죠. 예. 근데 13일 날은요, 목요일 날, 한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은 금통위가 열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날, 당일날 중요한 이슈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어, 미국 은행주 시작으로 어닝 시즌 그리고 예. 그래서 변수가 참 많은 한 주가 되겠다. 다음 주.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대응을 하자. 이거죠. 예, 그 말씀. 예, 시장은 말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오를 것 같다가도 또 갑자기 빠지고요. 꺾이고 한없이 내릴 것 같은 불안감. 이게 심리예요. 한번 오르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안 쫓아가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뒤늦게라도 뛰어서 쫓아가는 거고요. 며칠 빠지기 시작하면은 와 이거 이제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겁나 무서워 할 때가 사실은 대부분 바닥이에요. 우리 투자들의 투자 심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회원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들이 막 걱정이 많을 때가 바닥이고요. 막 그냥 박수 칠 때가 거의 꼭지에 가까워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밤새 이렇게 푹 꺼지고 많이 빠지는 와중에 MSCI 한국 지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0.5% 상승으로 끝났어요. 0.5% 상승으로. 코스피 어제 얼마 빠졌어요? 1% 넘게 빠졌잖아요. 크게 빠졌는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반등했더라. 네? 반등했더라. MSCI 한국 반등했더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요거 이제 대만이에요. 대만도 플러스 나왔더라. 대만 증시도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 이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로 끝났더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게. 특히 삼성전자가 양봉으로 세게 끝났네, 이거? 그죠? 이 삼성전자 해외 DR 시세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위에 보세요. 환산 가격으로 76,600원이 돼 있네? 어제 삼성전자 7만원 깨졌는데? 69,900원이었잖아요. 해외 DR 가격은 한 700원 정도 더 높게 마감이 됐네, 삼성전자. 그럼 월요일날 삼성전자 좀 오를 수도 있겠네? 삼성전자 오른다면? 또 원화 가치도 상승한다면? 예, 환율이 떨어진다면? 수급 좋아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야간 선물을 봐봤더니 야간 선물입니다. 물론 이제 4시까지니까 5시, 4시 이후에 좀 빠지기는 했어요. 야간 선물이 0.6% 상승으로 끝났어요. 이 포인트.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장은 미국이 빠졌다고 그래서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미국이 올랐다고 그래서 무조건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야간 선물이 여기에서 끝났는데 이거 가지고 장담할 자리가 못 돼요. 왜냐? 보세요. 분봉으로 보면 MSCI 한국입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에서 끝난 거거든. 이 이후에 요만큼 더 빠졌어요.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계산에 덜 넣은 거죠. 아직. 보세요. 예. 여기까지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찌 될지 몰라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상태로는 거의 뭐 강보합권에서 출발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기술적 지표를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는 아직 뭐 21선이 빳빳하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21선 위에서 아직 뭐 건재해요. 예, 건재해요. 걱정할 거 없고요. 뭐 미국 걱정을 누가 하더라? 쓸데없는 짓이죠. 부자 걱정 누가 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 나스닥도 뭐 아주 빳빳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시장으로. 우리 시장은 보니까 코스피가 좀 안 좋아요. 최근 4일 연속 빠지면서 뭐 2,500선을 위협할 정도까지 어제 2,515까지 떨어졌는데 내려왔어요. 근데 2,500선에서는 또 지지가 되지 않겠어요? 빠진다 하더라도 그죠? 예,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주를 대응할 때 말이죠. 예, 이 120선 요 선에 아마 지지를 빠진다 하더라도 받을 것이고 반등을 한다면 다시 또 재차 반등을 하겠죠. 그러나 반등을 해도 뭐 강한 반등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을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이게 하단, 가운데 검정게 중심선인데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까지 떨어졌어요.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요, 이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이 밴드지 않습니까? 범위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과열이다, 바닥이다.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떨어지고 나면 반등입니다. 떨어지고 나면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단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반등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단 밑으로 내려오면 최소한 반등이 들어와요. 하단으로 떨어지면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죠? 쉬운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제가 화살표를 해드릴게.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들어왔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야. 응?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모습. 그 이후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상당히 신뢰성 있지 않아요? 신뢰성 있잖아요. 여기는 3번 연속. 이거 워낙 빠졌으니까. 예. 이랬을 때 강세가 더 강하게 나오겠죠. 이번에 처음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아래 꼬리도 내려오고.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저는, 지지와 저항선을 상당히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그걸 올려드리고 있죠. 선물지수 월봉을 가지고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말씀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토요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이 그림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죠? 예. 상승 파동 5파동, 하락 파동 3개. 상승 파동은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마무리 상승. 그랬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은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B파 반등은 어디까지? 과연 여기에서 350 자리에서 고점을 형성할지. 아주 세게 나오면 400까지도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350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고점을 찍었냐? 아니요. 아직 고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여기서 꼭지 찍고 바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여기서 또 봐요. 고점을 몇 개월째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고점 찍는 과정이 몇 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지.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냥 여기 꼭지 찍었어 이제 내려와가 아니죠. 지금 이제 2달, 석 달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여기 350을 찍으니 내리니 뭐 이러면서.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C파 하락은요. 또 무섭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한 1, 2년 정도 빠져버리는 거야. 1, 2년 정도. 예. 그 내년이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내년 1년 내내 금리 인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한 2% 정도까지 아마 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런 과정이 시파 하락의 과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금리 바닥치고 이제 경기 살아나고 시중에 돈 풀리고 주가 오르고 이런 과정 머릿속에다 이걸 담아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B파 반등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여러분들이 봐왔을 거예요. A파 하락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이면서 B파 반등을 얘기를 했고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시장 대응을 하십니다. 아직은 여기까지는 여유야. 그러면 너무 빠지면 사야 되고 오르면 경계. 이런 것들이 머리에 심어져 있겠죠. 그렇죠? 저는 아직은 고점은 아니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꼭지 확인될 때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그 후로 하락 파동이 이어지는 C파 하락이 될 때는 여러분 주식해갖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으로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하락장에 누가 돈을 법니까? 그죠? 그때는 여러분은 대한투자 ELW 매매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인버스 사지 뭐. 겉버스 사면 되잖아. 맞아요. 그거 사셔도 돼요.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버스 ETF 사 보니까 이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재미 별로 없어요. 예. 수수료가 세서. 그냥 ELW 수수료 얼마야? 100만 원어치 사봐야 뭐 500원. 100만 원어치 샀다 팔았다 한번 해도 1,000원 미만이에요. 한 7, 800원 정도예요. 아니 그렇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해요. ELW 매매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뻥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01년, 21년, 22년, 2020년 뭐 이렇게 급등락장에서 대박 수익 냈다고 자랑질을 얼마를 냈습니까? 여러분한테 자랑질 해가지고 막 아니 뭐 마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사기라도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보세요. 2020년 3월이잖아요. 얼마 벌었어요? 와, 2,900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에. 2,900만 원. 이게 그러면 뭐 무슨 김양희 대표가 이때 뭐 무슨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배팅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죠. 그냥 돈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100만 원 가지고. 99만 원, 100만 8천 원. 요거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7월 3일 날 요놈 벌었고요. 요번 주 결과물입니다. 7월 4일 날 요것도 뭐 97만 원, 99만 원, 100만 원. 세 번 해가지고 14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벌잖아요. 그죠? 응? 수요일 7월 5일 날은요. 요거는 당일 단타치기. 예. 동시호가에 사가지고 100만 원어치 사서 9시 20분에 20% 먹고 빠져나오고 다시 10시 53분에 또 들어가서 이거는 이날은 돈 100만 원 가지고 30만 원 벌었네. 100만 원 가지고. 그죠? 샀다 팔았다 했으니까. 목요일 날도 당일 단타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또 벌었죠. 어저께는요. 어저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만 원씩 해가지고 어저께는 60% 먹었어요. 60%. 가지고 이거 털어버려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번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 결과물. 예. 무슨 뭐, 그 21년도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죠. 21년도 하락장에 어떻게 돈을 버나 보세요. 막 하루에 막 700만 원도 버네? 예. 그래가지고 1,900만 원 벌었어. 5월 달에. 하락장에 더 재밌다니까요, 글쎄. 21년 10월 달에는요. 이때도 하락장 아닙니까? 이때도 한 2,500만 원 정도 벌다가 막판 만긴 날 좀 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790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11월 달, 그 다음 달에 복수를 했죠. 복수. 그래갖고 2,100만 원 벌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10월 물에서 2021년 10월 물에서 막판에 토해낸 거 11월 물에서 다시 또 다음 안에서 2,100만 원을 벌어버리잖아요. 지난해 22년 5월 달에도 보세요. 1,800만 원을 벌어버렸잖아요. 한 달에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급등락장이 오면은 이게 가능해요. 주식에서 이 돈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벌 수 있나요? 작년 8월 달에도요, 만기 날 400만 원 토해내지 않았으면 돈 1,000만 원 그냥 벌었죠. 1,000만 원 이상 벌었는데, 토해내가지고 590만 원 벌었죠. 이번 달에도, 지난 6월 달에는 좀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지금 7월 물에서는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마기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런, 메리트가 있는 투자 상품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런 상품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품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그림 하에서 다음 주를 한번 또 보죠.
제가 볼리저 밴드를 지금 그려놨거든요. 이걸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 이제 340선 아래 요 자리라고 지난번에도 그려놨잖아요. 여기서 얻어맞고 그랬다고. 이 자리가 이제 지지선이어야 되는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차 걱정이다. 그러나 또 그 아래에 330 자리가 또 의미 있는 지지선이에요. 더 강한 지지선이 되죠, 여기서.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였고 저항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의 자리로 바뀌는 거죠. 여기는 지지의 자리가 될 겁니다, 이제. 저항과 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나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한번 아까 볼린저 밴드 말씀드리면서 볼린저 밴드 일봉상으로 하단에 부딪히면 이 볼린저 밴드 밑으로 내려오면 말이죠. 반등 들어오더라. 그래요? 반등 들어오더라. 볼린저 밴드 하단에 뚫고 내려오면 반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야. 요번에 여기도 찍었었잖아요, 사실. 그죠? 찍고 나니까 이제 반등이 바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심하게 내려와 버렸거든. 그죠? 보세요. 심하게 내려왔어요. 그럼 심하게 내려오면 더 강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이때 급락장에서도 심하게 내려오는 거, 이런 급락장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예. 내려온 다음에 급락장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자. 시장을 볼 때. 음. 자, 다음 주를 보려면 조금 더 세밀하게 60분 봉을 봐야겠죠. 60분 봉. 60분 봉을 보면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갭 상승했던 자리고 저항 자리였죠.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였고 여기가 갭이었고 갭은 항상 메워진다 그랬죠. 갭이었고. 그래서 요게 중요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이제 중요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갭 하락을 해버렸어. 지지되다가 갭 하락을 해버렸어요. 갭은 메꿔지더라 말씀드렸죠. 이 갭이 언제 메꿔질까?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갭은 메꿔지더라는데 갭은 언제 메꿔질까? 이거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 갭 메우는 것이 다음 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40선에서는 저항이 세요. 네. 요 자리는 이 중요 지지선이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뚫으려면 저항대거든요. 세게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소 어저께 갭 하락 부분까지 메꾸는 거는 다음 주에 얼마든지 기대해도 된다. 그리고 340선에서는 저항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전만. 그럼 어제 우리가 이걸 봤듯이 어제 낙폭이 컸잖아요. 요만큼 다시 올라오면 또 이제 콜에서 큰 기회도 올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월요일 날 이 지지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낙폭이 더 커지는구나로 볼 겁니다. 예, 하방이 커지는 거로 봐서 푸셨다가 배팅을 강하게 찌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게 그랬다가 이제 반등 월요일 날도 또 빠지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더 벌어지겠죠.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 폭이 커지면 좁히려는 힘이 있죠. 좁히려는 힘이 있어요. 네. 좁아지면 또 벌어지려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벌어지고 있어서 다시 좁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예. 여기 좁아졌잖아요. 그럼 벌어지면 상단으로 벌어지면 쭉 하단으로 벌어지면 이만큼. 예. 그런 겁니다. 일단은 다음 주 저는 일단 현 자리에서 더 하방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하단을 세게 볼 겁니다. 단기로 크게 더 밀릴 자리는 없기 때문에 단타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갭 메우기까지 배팅으로 들어갈 거예요. 상방으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ELW가 여러분들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ELW가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민속 문화 중에 화투라는 게 있습니다. 화투. 화투에서 미나투라는 게 가장 먼저 배우죠, 여러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서 하는 게 미나투 아닙니까? 그럼 100원짜리 동전 놓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해도 1,000원, 2,000원 잃어요. 그죠? 많이 따도 3,000원, 4,000원 따죠. 다, 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장 보기 해봐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삿다라고 그러잖아요. 두 장 보기. 끝수 보기. 그거는 금방 읽습니다. 또 금방 따요. 따면 엄청 따요. 두 장 보기 하면서 100원짜리 안 하잖아요. 그죠? 화생은 레버리지가 큽니다. 레버리지가 커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죠? 네? 하이 리스크하지만 하이 리턴이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주식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것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주식보다는. 주식은 사놓고 물리면 버텨버리면 될까 이거. 버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건 하이 리스크, 리스크가 높은 만큼 기대 수익도 훨씬 높다. 하이 리턴이다. 변동성이 클수록 고수익 기회가 많이 온다. 다음 주 고수익 기회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또 큰, 이게 바로 우리 옵션 만기일 전날, 그리고 밤에 나타난 지표예요. 변동성 주겠죠? 거기에 우리는 만기일인데 금통이 금리 결정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 만기 주간은 비록 4일이지만 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ELW 시세가 만기에 가까울수록 1포인트당 그 변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네? 포인트당 가격이. 어제 보면 이런 풋 같은 경우 싼 거 있잖아요. 저가물은 200%까지 나오잖아요. 200%, 190%. 예, 400원짜리도 150%. 근데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반등 오르면은 콜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콜이 또 2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항상 이런 게 아니고 보세요. 얘가 어 차트로 보여드릴게. 차트로. 그래야 더 쉽게 막 되니까. 전날은 뭐 60%, 예, 뭐 100% 이렇게 되던 게 갑자기 200%, 150% 이렇게 올라오죠. 이래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만기일날 1포인트는 만기일날 코스피 200 지수 1포인트는 예, 만기일에 ELW 가격은 1포인트당 100원 가까워. 100원이 됩니다. 1포인트당 그냥 100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기 전에는 1포인트에 10원,
하던 것이 점점, 예, 점점 가면서 100원에 수렴해 가는 거예요. 100원에. 어? 시간 가치가 죽어가면서. 지금은 얼마쯤 될까요? 지금은 아마 1포인트당 이제 그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종목과 싼 종목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이제 거래가 가장 많은 호가가 가장 많은 종목들을 보면 1포인트당 요즘은 한 1포인트당 50원 정도? 예. 다음 주에는 5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0원 정도. 정말요?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려야 이해가 되니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음.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말입니다. 어제 얘는 그 보세요. 가격이 445원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47. 가장 많았던 놈이 요거 175원짜리고 이 400원짜리 거래량이 가장 많았어요. 거래량이 얼마였냐? 이놈이 어제 거래량이 무려 거래 대금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350억이고 거래량이 거래량이 안 나오네. 여기서 나오나? 네, 거래량이 9천만 주였어요. 9천만 주. 거래량이 9천만 주. 예. 이 종목이 가장 거래가 많으니까 기준으로 했죠. 어제 코스피 200 지수가 몇 포인트 빠졌어요? 4.6포인트 빠졌습니다. 4.6포인트. 그러면 460원이 푸시니까 올라야 되겠죠. 근데 어제 얼마 올랐어요? 270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당 대략 60원 정도? 네, 60원 정도 먹었다고 봐야 되네요. 벌써 60원 됐네. 네, 60원 됐어 어제. 60원. 내일은 어쩌겠어요? 포인트당. 응? 내일은 아마도 70원 정도 되겠죠. 월요일 날은. 그죠? 모레는 80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90원 되고. 어? 그리고 만기일 날? 예? 만기일 날 마감에 1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ELW 가격 변동폭이 무지하게 커지는 거죠. 예? 1포인트만 움직여도 막 70원, 80원이 막 움직이는 거야. 10%, 20% 먹는 거는 1도 아닌 거죠. 그런 주간이 다음 주간이다. 다음 주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변동성 커지는 확대되는 주간에 같이 해봐요. 예, 같이 해보시면 짭짤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반 현재 실탄이 많아요. 실탄 확보를 어제까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어.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롭게 배팅 들어가면 실탄 두세 개만 가지고 오면 돼요. 두세 개만. 두세 개만 가지고 다음 주 한 주 붙어서 성공하면 뭐 몇 배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실패하더라도 손실 안 나는 범위로 제가 운영을 할 겁니다. 왜? 저는 손해 나면 안 돼요, 이제. 네. 우리 회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여러분 저를 알다시피
공격성을 띌 때는 무진장 공격적입니다. ELW 매매를 하는 사람은 좀 간이 커야 돼요. 선천적으로 좀 배팅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바들바들 떨고서는 절대 안 돼요. 맞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없는 것을 리딩하는 저 사람이 대신 해주면 되는 거야. 김현기 대표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지금은 금융감독원입니다만 예전에는 증권감독원이었어요. 여의도에. 예. 저희 이제 회사도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경영했거든요. 근데 한참 제가 투자를 할 때 10억 정도씩을 배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증권감독원에서 호출이 온 거야. 이 작전 세력 아니냐 너. 예. 그리고 저를 이제 불러서 제가 증권감독원 가가지고 당당하게 저 리스트 보이면서, 예, 나 그런 놈 아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증권감독원, 지금은 금감독원이죠. 그 감독원 직원들을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검사라고 불러요. 검사. 요즘 여러분 검사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런 경험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한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저 사람 만나가지고 쪽박 차는 거 아니야? 투자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했다면 주식시장에 들어오질 말아야 돼요. 은행에 2% 준다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주식시장 뛰어들 때는 은행에서 2% 주는 것 가지고는 양 안 타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 오래 해본들 백날 가도 못 벌어. 왜 못 벌어요? 왜 못 봅니까? 왜 못 버냐고요? 못 버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자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 벌지. 그렇죠? 연초에 삼성전자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몇 프로 먹어? 종합지수보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줘요. 삼성전자가. 뻔히 알아. 근데 이거를 내가 붙들고 그래 아직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래. 근데 김현균 대표 방에 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초에 기아를 샀죠. 66,200원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라. 이런 젠장. 근데 가지고 있어서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왜요? 지금 우리가 40% 가까운 수익, 얘가 연초 대비 지금 48% 수익권입니다. 기아가. 우리 회원도 지금 35% 넘는 40% 가까운 수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안 파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 냈고 2분기에도 이어진대요. 실적 호조세가. 근데 주가는 아직 신고가 못 뚫었잖아. 신고가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잘 버는데. 그죠? 신고가 얼마예요? 10만 원 돌파. 9만 원 몇 번 찍었죠? 안 팔았잖아, 제가.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안 팔아도 되게끔 ELW 매매를 대신 하잖아요. 이런 붙잡아 놓고. 큰 돈 여기다 묻어 놓고 가는 거라. 그리고 ELW에서 소박 100만 원, 200만 원 찔러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벌어. 그거 우스워요? 우습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도 벌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도 벌잖아요. 그게 ELW입니다. 응? 그게 ELW예요. 와, 이런 거 한 번만 벌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응? 이렇게 한 번씩만 벌어봤으면 2천만 원. 2천만 원. 응? 한 2천만 원씩 벌잖아요. 그죠? ELW 매매. 여러분, 여러분을 기회의 신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설 수 있는, 특히나 하락장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은 대한 투자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죽어요. 그죠? 주식만 하늘만 쳐다보고 전수답에서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여러분? 자, 다음 주 기회의 시간 김영인 대표와 함께 해보실 분들 월요일 아침 8시 반까지 들어오십시오. 8시 반까지. 월요일 하루 회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장담은 안 합니다. 장담하면 사기꾼이 돼요. 장담은 안 합니다. 가능성을 얘기하고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0여 년 넘는 증권 경험에서 이거만 주식만 해가지고는 절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터득하고 대안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해서 ELW 매매를 시작을 했고 ELW 매매 10년 이상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문가로 리딩해온 경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